네, 과거에는 무조건 큰 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에는 조금 역행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집이 더 인기인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이효영 기자 나와 있고요. 무조건 작기만 한 집은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최근엔 작은 집이 그야말로 귀한 모험이 됐는데요. 소형 아파트 인기가 많다는 거는 이미 그렇죠. 자리 잡았고 네. 땅콩주택, 협소주택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공간 활용도 높고 실용성도 갖춘 그런 주택인데 특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선 소형이라 해도 전용 면적이 적어도 59제곱미터는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그보다 작은 40제곱미터 이하, 심지어 2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협소주택부터 초소형 아파트까지 꼬마주택 열풍을 소개합니다. 대형 주택의 인기가 주춤한 사이 작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협소주택이 인기인데요. 아파트 생활을 거부하는 30, 40대를 중심으로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삼각형의 땅이나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집을 짓는 협소주택. 계속되는 주거난 속에 개별화된 거주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층 바닥 면적이 40에서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은 한 10평에서 15평 내외의 주택을 말하고요. 또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협소주택 단지, 이곳에 서울의 아파트 생활을 접고 지난해 협소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건축비는 2억 원 정도 들었다는데요. 41제곱미터의 면적에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각 층별로 공간을 구분했는데요. 작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있습니다. 주방의 한켠에는 다용도실을 만들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살림들을 모아놨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세탁기는 붙박이장을 만들어 설치하는 등 깔끔한 수납이 돋보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은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공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원하셨습니다. 이러세요. 과일 먹자. 따로 또 가치라는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 집은 1층을 주방과 거실로만 설계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층은 부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남편의 서재를 따라 들어가면 부부의 침실이 보이고 침실의 옆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가족들의 옷을 모두 이곳에서 보관해 옷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였습니다. 계단에 따라 올라가면 아이들의 공간인 3층이 나타납니다. 5살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 세면대를 2개로 설치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맞춘 설계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공부방과 놀이방, 그리고 쌍둥이 각자의 방이 있는 3층에는 나란히 붙은 방 사이에 미닫이 문을 설치해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는 작아졌지만 그 안의 행복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요. 아이들과 노는 모습 정말 즐거워 보이죠. 그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데 여러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게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작지만 강한 집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아파트 분양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53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포베이에 방 3개를 배치했습니다. 주방에는 밝은 조명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 일체형 가구를 사용하고 자투리 공간은 다용도실로 만들어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하도록 했습니다. 분양 당시 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넓고 좋네요. 네, 실평수 16평이라고 해서 좁을까봐 걱정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넓어 보이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어서 없는 게 없네요. 소형 아파트는 무엇보다 이렇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중요한데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만들어 가구 사용 면적을 줄였습니다. 또 거실의 경우 가변형 벽체를 설치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분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형 아파트는 59제곱미터가 대세였다면 이 같은 설계 기술의 발달로 최근엔 더 작은 면적의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59제곱미터에 비해서
면적을 낮춤으로써 53제곱미터 설계를 도입함으로 해서 가격은 낮추고 또 면적 대비 마감재를 수준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전용 면적이 19제곱미터인 초소형 아파트도 등장했는데요. 16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인허가 주택의 67%가 소형 주택일 정도입니다. 핵가족 시대, 또한 싱글족, 1인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형으로 치면은 30평형에서 전용 평수가 한 17평 정도 나온 면적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 베란다로 확장할 경우에는 평형은 19평인데 실제는 30평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용으로 주로 공급되던 초소형 아파트들은 이제 일반 분양용으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밀려 주택을 사려는 구매자들은 평균 2억 원에서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것이 더 작은 아파트의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공급기가 하락되면서 대형평의 아파트는 하락폭이 컸고요. 소형 아파트는 그만큼 선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분양률이 떨어지는 게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많이 짓게 되고요. 시공사와 실분양받을 분들이 윈윈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작지만 체감 공간은 넓고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는 투자 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시용의 넓은 면적보다 실속 있는 적은 돈 투자로 내가 살기에 좋고 또한 본인이 이사 다니기도 좋고 결정적으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소형 평형은 상당히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활용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소형주택, 실속 차린 소형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